네, JTBC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476명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4,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대구입니다. 어제 오후보다 377명 증가했습니다. 잠시 뒤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단을 연결해서 대구 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현장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현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중인 조보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대구 지역에서 밤사이 사망자가 또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총 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나온 사망 환자만 16명입니다. 사망한 환자들은 대부분 60대에서 80대로 고령입니다. 77세 여성은 수성구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중에 사망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자가격리 중 숨진 4번째 환자입니다. 경증 환자를 치료할 새로운 곳이 마련됐는데 대구에도 지정된 기관이 있죠? 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라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해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앙교육연수원을 오늘부터 센터로 운영합니다. 1인 1실로 총 160개실이 마련됐습니다. 방에는 개인 욕실과 침대, 또 TV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또 농협 경주교육원 등도 치료센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대구 지역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자정 기준 377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수만 3,081명입니다. 경북도 68명이 추가돼 총 624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검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약 절반가량 46.1%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통보된 3,310명 중에 약 68%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명단과 또 정부에서 넘겨받은 명단이 달라서 개별 명단을 대조했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가 기존보다 총 303명 증가해서 1,5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이상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국내 코로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화 기자, 먼저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4,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확산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얼마나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0시 기준으로 전날 오후 4시보다 476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아까 기자가 말했다시피 대구, 경북이 역시 많습니다. 445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와 경북의 누적 확진자가 3,705명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네. 대구의 환자만 3,081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충남이 10명이 좀 늘어서 좀 네. 많이 증가한 편인데요. 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내내 1명 정도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며칠 새 급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네. 서울, 경기, 인천의 누적 확진자가 오늘로써 190명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4일부터는 꾸준히 2자리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인구 절반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 감염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방역이 어렵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천지 신도 감염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이나 대형 교회, 그다음에 대구 감염자나 해외 감염 등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가 하면 어제와 오늘 사망자 수가 크게 좀 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대구에서만 사망자가 17명이 되면서 이 네. 국내 사망자가 26명이 됐습니다. 네. 이 2일 새벽 6시경에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계명대 동산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86세의 환자가 사망을 하면서 이 최종 사망자가 26명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병상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네. 1일 오후 한 6시 30분경에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77세의 A씨가 숨진 것을 경찰이 확인을 했고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수성보건소에서 검사 판정을 받고 확진을 받은 뒤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는 최근 며칠 새에 환자 4명이 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망을 하고 있어서 병상 확보가 다시 한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중경증 환자를 분리를 하고 또 치료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언제든 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재욱 교수님. 네. 최근에 보면은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매번 이제 매일 오늘도 오후 2시 좀 넘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보면 이제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중증 환자는 몇 명이고 위중한 분은 몇 명입니다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숫자도 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했던 대구 수성구에서 사망하신 분처럼 또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지금 이 전체 환자의 한 80%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실이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개 중에 중증 환자 부분은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지금 이 환자 상태를 분류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중한 분은 입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이 생활치료센터 이런 그 동기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지금 아주 긴급하게 되고 있고요. 네.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증 환자는 경증에서 완치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경증이 네. 자칫 중증이 되고 중증이 위중한 상태로 가는 어떤 악순환을 빨리 끌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 정부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발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 자원이 한정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조기에 판단하여 중증 질환자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증 환자에게도 관찰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 인력과 병상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가 참여하는 시도별 환자 관리반을 가동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에 입원해서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생활치료센터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네. 경증, 중증을 나눈다고 아까 말씀을 네. 나눴지 않습니까? 경증에 포함된 분들을 생활치료센터에 모아서 거기서 관리를 하겠다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 입원을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혹시나 거기서 급박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네.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병원 센터,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과 간호 인력이 함께 상존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증 환자를 할지라도 혹시나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체크해서 병원으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생활치료센터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 전염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입원해 있던 확진자의 퇴원 기준도 최재욱 교수님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점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이제 보고들이 좀 나오면서 대부분의 경증 환자인 경우는 네.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게 되고 한 2, 3주 지나면 회복이 된다. 이런 부분도 네. 많이 발생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14일 격리 기간 꼭 지켜야 되고 코로나 검사를 해서 2번 음성 네.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완화해서 퇴원도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 그런 네. 부분 의견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증과 중증 환자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경증은 그 4단계로 지금 나눠서 지금 논의 예. 중이고요. 그래서 최중증, 중증, 중등도, 경증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지금 경증하고 중등도 정도가 거의 80% 가깝게 네.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절한 치료와 시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려고 구분이 가능하고요. 네. 생활치료센터도 역시 경북대 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파견 가서 환자분들이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도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전혀 치료나 예후에 큰 지장이 없이 진행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게 된다면 이상화 기자. 네. 그럼 각 그 보건 방역 당국에서는요, 그 부족 병상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일단 대구에서 먼저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일단 먼저 운영하겠다는 네. 계획인데요. 일단 공무원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160실 정도입니다. 예. 지금 이것을 1인 1실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만 해서는 좀 모자라다. 그래서 예.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생활치료센터 3,000실 정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정부의 입장은요, 우선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조금 힘들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부하고 확진자이기 만큼 외부하고 좀 차단된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상급 병원 의료진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예. 그 점 관해서 좀 네. 그 지역 간의 이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지금 대구는 그렇게 병상도 부족하고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자원이 제한적으로 공급돼서 큰 일이 서울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이 상급 이 종합병원이라서 은평성모병원은 지금 열흘째 폐쇄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은 방역 소독도 다 완료됐고 또 의료진도 전원 모든 직원까지 포함해서 다 PCR 검사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환자뿐만 아니고 모든 치료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지금 이제 정부도 바꾸려고 지금 오늘 계속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그래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재개장이 안 돼서 지금 진료 공백이 서울 지역도 굉장히 문제고요. 네. 이런 공간에서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1,000병상이나 됩니다. 그거. 네. 근데 전원 하나도 이제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폐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 간의 불균형, 또 이런 불균형들을 좀 이 구입한 상에 맞춰 서로 활용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부분들 빨리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될 네네, 필요성이 이제 맞습니다. 더 시급한 시점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대구 방역 당국, 대구 지자체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누수가 좀 일어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세 등이 나타난 뒤에야 이 이른바 진원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와 관련됐다고 밝히는 이 공무원들도 좀 잇따르고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는데 네.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대책 총괄을 맡고 있던 모 팀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신천지 신도였고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확진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바람에 네. 결국 직원 4명이 점염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던 분들도 모두 다 격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경기 북부 제2교도소 청송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이 교도소의 교도관 같은 경우도 당시에 법무부에서 무슨 지침까지 내렸냐면 신천지가 문제가 되니까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거나 신천지 교인들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걸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잠시 화면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16시부터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는 총 47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확진자 수가 4,212명입니다. 참고로 오늘 2명이 격리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망자가 4분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오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가 4분이 더 계셔서 현재 총 사망하신 분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별, 시도별 확진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환자 수는 대구가 3,081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은 경북 지역이고 624명입니다. 보시면은 시도별로 환자 발생에 대한 동향과 증가 추세가 상당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주요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런 사례와 기타로 분류된 건들은 대부분은 접촉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도 624명 중에 신천지 관련된 집단 유행과 청도의 대남병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지순례 등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유행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08명의 신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57%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또 저희가 교인 명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해서는 33명으로 분류가 됐고 기타 조사 중인 케이스가 1642명입니다. 저희가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전체 환자 중에서 한 2% 정도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정비가 되면 세부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 보고 통계는 실시간으로 질병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통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감염 경로에 대한 거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가지고 보고 통계와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표에 보시면은 부침 1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은 일별 신규 환자와 누적 환자 수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천지 교회 관련된 집단 발병이 늘면서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집단 발병과 연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10만 명당 126명으로 높고 경북이 10만 명당 23.4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여성이 6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그 환자 수를 보시면은 9세 미만이 32명으로 0.8%이고 10대가 169명으로 4%입니다. 가장 그 많은 수는 20대로 29.3%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망자 수의 22명의 분포를 보시면 30대가 1명, 40대가 1명, 그리고 50대 5명, 그리고 60대, 70대, 80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확진자 대비 사망률로 치명률을 간략하게 내보면 전체의 사망 환자의 비율은 0.5%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피해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현재로서의 고위험군은 65세 또는 50세 이상의 이런 그 성인층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에서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중증 치료 또 제대로 된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끔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가 기존의 해외 유입과 전파 차단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작 단계로 보고 이런 그 사망자, 중증 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7번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의 중증도 분류팀 의사들이 담당하게 되고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를 하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지만 전파 차단의 목적 그리고 임상 증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생활치료시설,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걸로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운영 안내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도에 배포를 했고요. 각 시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구광역시부터 오늘 금일부로 운영이 시작되고 오늘부터 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서는 전담 의료진,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적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는 그런 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가 이런 자원에 대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자가격리 상태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환자 중증 또는 고위험 환자 위주의 입원 치료 병상에 대한 배정, 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 칠판에 대한 개정 지침은 이러한 그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례 조사와 역학 조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신고된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례 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는 역학 조사의 그 범위를 대중에 대한 노출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이 노출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원 노출과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집단시설의 노출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역학조사에 대한 방향과 주체를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한 사례에 대한 판단, 감염 경로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감염 초기에 경증일 때 전염력이 굉장히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그런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그런 상황일 때는 가능한 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또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요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또 기존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 그리고 임신부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가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3, 4일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러한 경증으로 의료기관,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또는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은 시기인 초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경과 관찰을 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 4일간 휴식을 취했어도 호전되지 않고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는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의 외래 등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짚었던 대로 사망자는 어제 오늘 8명이 늘어났다는 건 이제 브리핑이 됐고요. 또 오늘 그 브리핑에서도 대구 지역의 확진자들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혹은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진자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네.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체 그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57%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 통계에 대해서 밝히면서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늘어나면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대구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126명이 확진자가 있다고 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23명, 10만 네. 명당 23명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재욱 교수님, 네. 이 오늘 그동안 브리핑에서는 없었던 그 형식인 것 같아요. 10만 명당 몇 명 확진자. 네네. 이런 새로운 발표 같은 형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매우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 단순하게 절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 인구 100명의 열명 발생한 거하고 1000명의 열명 발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사회 감염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10만 명당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발표가 돼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냥 절대 숫자로 보면 대구, 경북 이외에 울산, 그다음에 경남, 그리고 한 군데가 더 깜빡했네요. 예. 거기 부산 이렇게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10만 명당 이유로 그 레이트로 그 율로 바꾸면 충남이 3위입니다. 중남이 네. 올라가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계속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을 반드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보고 빨리 개입이 필요한 지점이다라는 걸 지적드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서울과 인천이 가장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서울을 지금 0.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지 않냐, 혹은 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의 부분에 적절히 찾아야지만이 또 다른 지역사회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예비 조치가 아니겠냐는 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오늘 그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환자들을 분류한다면은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짚어봤던 대로 경증부터 최중증까지 네네. 4단계를 나눠야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히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난 상황으로 읽혀지는데요. 브리핑을 네네. 들어보니까는요. 어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해졌고요. 예. 다만 우선 급하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만 좀 이 큰 틀에서 정해져서 오늘 바로 시행이 들어갔고 예. 세부적인 상황들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되고 어떤 병은 이렇게 가능하고 이거 하면은 네. 예외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황의 기준은 있지만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주치의가 판단해서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네. 뭐 바로 중증으로 올릴 수 있고 입원이 필요하고 중환자에 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는요. 그 신천지 관련해서 그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장도 한번 연결해 보고요. 그 앞서서 신천지 관련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 연결하겠습니다. 최윤경 기자, 잠시 후 3시에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아직까지 계획에 변동은 없는 거죠? 네,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가평에 있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앞선 온라인 생중계와 달리 이 회장이 직접 나와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은 물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신천지 관계자가 모두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신천지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서울시는 어제 이만희 총회장과 12명의 집화장들을 살인,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식품의료범죄전담부서인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TF의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 형사 2부장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만희 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네, 이 법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23세 공익근무요원이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 내 근무자 중 첫 확진자인데요. 안동지원은 판사를 포함해 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 6일까지였던 휴정기를 20일까지로 2주 더 늘렸습니다. 네. 이 대구와 가까운 경북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확진자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요양시설 2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량 삼성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또 엘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입소자 2명과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1명은 신천지 교인이고 다른 1명은 이 교인과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광주 양림동에 거주하는 모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일 광주 양림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보건당국은 교회를 폐쇄한 뒤에 이날 예배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신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전북 전주의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는 첫 신천지교회 신도 확진자입니다. 전북도는 A씨가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요. 꼭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서 신천지와 연관성이 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가 하면은 대구 경찰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최단비 네, 변호사. 맞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과 간호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것을 숨기고 4일 동안 정상 출근을 한 혐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고, 특히 대구는 지난 21일부터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주요 범죄로 간주를 해서 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염병 예방 관련되는 법률이라면은요. 여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감염병 예방법에는 역학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네. 아니면 역학조사에 대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속여서 공무원에게 위계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 5년 이하의 징역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가 하면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좀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보게 되면요. 신천지 관련돼서 특히 20, 30대 여성 신도들을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의 독특한 전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방식이 대체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3명이 조를 짜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면서 처음에 접촉할 때는 전혀 신천지나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취업 상담 또는 학업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 같은 학업 스트레스 많잖아요. 두 번째,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젊은이들한테 취업 상담을 하는데 예.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갑니다. 예컨대 어떤
그 지난번에 신천지에다 빠져나온 사람 증언을 들어보면 JTBC 기자를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본인이 기자인데 네. 기자 지망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는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또 뭐 기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들을 사칭해서 일반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상담해주는 척하면서 접근해서 수개월 동안 친분 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 수개월 동안은 전혀 신천지나 종교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를 짜서 두세 명이 함께 만나는데요. 늘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나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 다음에 센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센터가 바로 공부방, 복음방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카페나 아니면 조그만 어떤 오피스텔 같은 데 가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이 포섭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상담해주고 취업 상담,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친분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신천지의 포섭의 대상이 되고 네. 그 마음을 이제 쉽게 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많이 신천지 교도로 빠지는 경향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어디서 빠져나온 사람 중에 본인이 신천지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빠져나온 경우도 있다는 것도 실제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독특한 전도 포교 방식 때문에요.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확진받은 이후에 이랬구나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대구에서는요, 그 확진자가 377명 되면서 총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우울하다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대구시가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의 요원들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마련해서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지원당 김정은 팀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김 팀장님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예,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요, 이렇게 잠시 짬을 내서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저희 대구광역시 안에 광역센터와 이 8개 구군 지자체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명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거기에 속속된 정신건강 전문 요원분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주 업무를 지금 심리 지원하는 업무에 네. 매달려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어떤 대구 시민들이 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양하신데요. 일단은 환자가 1차적이고요. 예.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확진을 받았지만 아직 병원으로 이송이 되시지 못한 그런 확진 환자, 그리고 확진 환자의 가족, 그리고 격리자 가족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네. 일반 시민분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불안하셔서 네. 이제 저희 1577-0199라고 하는 전국 번호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시민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 이제 광역센터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시면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자가 격리자도 상담을 할 수 있고요, 확진자의 가족도 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네. 자가 격리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확진 환자이냐, 확진자 가족이나 격리자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특정 종교인이 어떤 확진 환자의 가족분들이 또 호소하는 게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내가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예.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건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시고 예. 확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도 내 자식이 혹은 내 부모가 혹은 내 남편, 아내가 지금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특정 종교인의 신도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에 예. 또 심리적 충격을 받으시고 하지만 그걸 오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해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 간에도 서로 이제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네. 격리자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격리되어 계시니까 바깥 생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예, 격리자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확진받지 않은 음성 증상인 외부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세요.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지자체나 이제 행정, 보건소나 구청에서 도움을 주시고는 계시지만 다 일일이 소음이 닿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은 당장 식사하시는 거에 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집에 일단은 쌀은 있고 반찬은 있지만 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면역력을 키우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밥하고 김치에 밥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어쨌든 마음은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그 일반 시민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검사를 하지도 않았고, 근데 뭐 약간의 몸이 좀 이상한 증상을 느껴서도 전화 주시는 많이 시민들도 있으신가요? 예, 많이 하세요. 어쨌든 본인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의 그런 불안한 심리들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된 정보, 그러니까 이제 팩트가 아닌 루머나 아니면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해서 습득해서 그런 거로서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더 계시고 예. 또한 내가 언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에 불안해하시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예.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런 어떤 상담에 대해서 이 상담 양은 하루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좀 그래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지금 데일리로 상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그래도 200건, 300건은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대부분이 확진 환자, 가족, 그다음에 격리자 가족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그래도 한 300, 500건, 300건에서 500건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저희 광역센터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예. 또 28일부터는 행안부에서도 2명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예. 야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벌써 오늘 3월 2일인데요. 달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네. 어떤 상담 전화 건수가 어느 정도 일정합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2월 28일부터 행안부에서는 야간에 2명씩 인력 투입 지원을 해주셨고 예. 국방부에서는 이제 3월 2일부터죠. 오늘부터 13명의 상담 인력을 투입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셔서 일단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건 내일 오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김정은 그분들이- 팀장 네네. 못하신 말씀. 예, 그렇게 투입이 되면 예. 예. 상담하는 전화 건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팀장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단지 대구 시민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자리를 통해서 전국의 우리 다른 시민분들에게도 혹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이제 대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어떤 현재 매스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특정 종교인의 어떤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루머 또 차별에 굉장히 고통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위축된 생활을 또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은 냉대가 아닌 어떤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전국의 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부처와 또 여러 시민단체, 의료계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이 점은 저 또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정은 팀장님도요.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실 때요. 아무래도 건강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단 김정은 팀장과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네. 현장에서 직접 그 시민들의 그 어려운 점, 네네. 우울하고 또 뭐 어렵고 또 분노까지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네네. 또 한번 새겨들을 부분이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지원 팀장이 마지막에 당부 말씀을 좀 많은 국민들에게 좀 했습니다만 네.
이 대구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라는 그 이름으로 낙인 찍기 효과라고 합니다. 비난받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인 굉장히 위축입니다. 그래서 과거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 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그 치료는 치료되지만 그 지역 주민과 가족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받았고 네. 정신적인 질환 치료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이런 심리상담 지원센터가 가동이 늦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속히 좀 빨리 돼서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는 이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약 23만 9천 명에 대한 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약 95% 완료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천여 명은 이 소재 등을 이유로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 나온 얘기예요, 이상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 이제 예. 위중한 환자들에 대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예. 잠시 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산소 마스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이라고 이렇게 네. 밝혔고요. 그냥 기관 삭관이나 그러니까 에크모나 뭐 기계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늘어난 숫자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잠시 그 최재욱 교수님. 네네. 그 산소호흡에 의존하는 분이 네. 중증 15명이고요. 뭐 에크모 등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분이 19명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의 추세를 봤을 때 이분들이 뭐 회복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이라고 하죠. 중환자실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 대상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상황을 좀 계속 두고 봐야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사망자가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기에 진단이 되고 조기에 치료가 되면 사망자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집에서 있다가 늦게 환자를 찾게 되고 치료도 늦게 되면서 그러면 악화도 많이 됩니다. 네. 회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전체 확진자 대비 숫자로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좀 퍼센트로 보면은 아직도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측은 전문가 0.1에서 0.2% 정도쯤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의료 제공 시설이 지금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망이 네.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빨리 보완이 되고 효율적인 집중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사망률도 좀 많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화 기자, 계속해서 그 4,000명 신천지 교인 중에 4천여 명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 좀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직 조사가 만료되지 않는 국내 신도가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전화를 해서 증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인데요. 소재가 불명이나 전화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신천지 신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 1월 중에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전체 신도 24만 4,743명을 대상으로 출입국 관리 기록을 봤어요. 네. 법무부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8,610명이 중국의 상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중에 42명이 우한의 상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월에 한 명이 들어온, 물론 뭐 숫자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는 제가 그냥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몇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1월 사실은 20일에 첫 환자가 나왔고요. 네. 2월에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신천지 소위 이제 교회에서 확산될 때 이 1월에 우한에서 들어왔던 분이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역학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초에 어떤 감염원으로부터 감염이 신천지에 파생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찾는데 중요한 한번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최재욱 교수님이 네네.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 정부가 밝힌 이 한 명 그 일부 우한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 감염원이 특정할 수 없지만 여하튼 지금까지는 신천지 대구교회 감염 경로가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부 당국에서 경로를 찾는 데는 분명히 중요한 단서는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단서는 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한 달 반 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거는 특히 역학조사를 집중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나중에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정말 제한된 역학조사관이 지금 환자 이렇게 폭증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디에 집중해서 어디에 효과적으로 역학조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아까 정의원 본부장님도 그래서 예. 역학조사 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예. 전면적으로 안 하고 지금 중증 환자나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역학조사 투입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겠다고 한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생중계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해서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수사가 이러면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단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상해죄, 감염법, 예방법 등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고발을 하면서 이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또 이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물론 네. 고발을 하면 이 피고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먼저 제공을 했던 여러 가지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확보한 명단이 좀 다르다 이러한 보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제출한 것이 다르면 이것을 허위의 제출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살인과 상해죄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감염병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고의를 입증하기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고발은 했지만 고발을 해서 또 수사는 되겠지만 이것이 유죄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고발인 조사도 되고요. 피고발인 조사까지 되려면 수사는 절차대로 된다면 네. 속도는 그렇게 빨리 갈 상질의 것은 아니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속도가 늦을 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굳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살인과 상해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것이 사건의 상황이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참고인 조사라든지 증거 조사들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압수수색 같은 물적인 증거 조사는 필요할지 몰라도 관련자들 조사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네. 수사가 그렇게 오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3시쯤에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만희 총회장 공식 석당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특별 편지라든지 온라인상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지만 직접 오프라인에 본인이 나서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지금 현재 그 가평에 있는 연수원입니다. 신천지 연수원인데 네. 소위 여기를 평화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에서는. 여기에서 본인과 실무진들, 총회장과 실무진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네. 입장을 밝힐 것 같고요. 신천지가 지금의 예방이나 아니면 방역을 위해서 정부와 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서울시장도 고발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경찰이나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일정 부분 획득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게 무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공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사흘 전이었잖아요.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또 특별 편지를 보냈다 그러는데 예. 여기 안에는 뭐 요한계시록 관련되는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계시를 써놓은 책이거든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받은 계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14만 4천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글자가 왜 중요하냐면 신천지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게 14만 4천 명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 구원의 대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신도들에게 압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신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하는 것이 네.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의 숫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특별 편지 내용을 보면 14만 4천 명이 인맞음이란 말은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도장 찍듯이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장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인맞음으로 인해 된 것은 큰 환란이다. 즉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 맞고 나면 3년 반 동안 이제 큰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의 이 상황을 그 환란에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는 지금 현재 인 맞았어. 즉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다 결정되고 나니 환란이 왔고 그 환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저도 신앙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건 절대 맞지 않는 분석이고요. 네. 성경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인데 그 14만 4천을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환란으로 보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전염병이 전염이 돼서 온 것이고 신천지의 독특한 포교 방식이나 전도 방식이나 예배 방식이 이걸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방역당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될 텐데 이걸 환란으로 보게 되면요. 이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이나 신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거는 외부에서 우리를 신천지를 좀 죽이고 신천지를 좀 어렵게 만들려는 환란으로 생각이고 우리는 버티고 나가야 된다. 그럼 더 숨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역에 함께 동참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이겨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이제 4월 전 특별 변지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이제 두세 차례 이제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혔던 입장과 또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힐 내용이 어떤지는 잠시 뒤에 한번 바로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수도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현재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조금 전에 최재욱 고려대 교수가 지적한 대로 큰 총량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은요. 그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가 190명이 됐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서 23일 정도까지는 한 자릿수씩 이렇게 늘고 있었었는데요. 24일부터는 꾸준히 두 자릿수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도 좀 특이한 점이고요. 일단 신천지 심도 감염뿐 아니라 은평 성모병원 같은 병원 내 감염, 그다음에 대구 방문자로 인한 감염 등이 좀 많이 다양하게 있어서 역학조사가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신천지 신도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 신천지 신도 중에서 유증상자가 1,100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확진이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자가 좀 상당히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도 대폭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대구도 이제 대도시고요. 수도권도 역시 서울, 경기도 큰 도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렇다면 대구에서 취해졌던 어떤 방역 대책하고 수도권의 대책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우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우요. 대구는 신천지라는 그런 특정 이 감염 폭증과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찾아서 지금 추가적인 진단을 하는 방식이고요. 초기의 방역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염이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탐정에 나와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이미 발생된 환자를 이제 찾아서 추가적인 전파 당연히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원인 찾는 것보다는 이런 발생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를 잠재된 환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고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최재욱 교수의 진단처럼 수도권에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중에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경기도가 먼저 앞서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 취약 시설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 경기도만 140곳이 있고요. 노인 요양 시설이 1,200곳이나 됩니다. 합쳐서 한 1,824곳 정도 되는데 이 기관들이 사실은 취약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요양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 움직이기도 힘들고 좀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른 분들이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격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이나 운영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음식을 조리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들어가는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의 출입을 일정 부분 봉쇄해서
이분들에게 감염이 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 봉쇄를 해서 이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코호트 격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최재욱 교수. 예,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 추가적인 차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격리 호흡되면서 적절한 진료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일반 질환이라도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돼서 대남병원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중요하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바로 여기 경기도 요양병원 이런 기관에 입원하고 계신데 계시다가 아프시면 요양병원에 가고 계속 거기는 환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수시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런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은 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게 되면 이 가족 간 감염을 줄일 수는 있지만은요. 거기서 세심한 좀 필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조건 뭐 생활치료센터에 놓고 다른 가족들이랑 분리했을 때 거기서 네네. 파생되는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점이 많이 우려돼서 예. 의료계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쪽에 생활치료소에 간다 하더라도 치료를 못 받는 것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치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북대 의료원 네. 의사들이 파견돼서 갈 예정이고요.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약품은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기타 많은 부분들 제반 사항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면서 돼야 그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그 다양한 어떤 성격의 확진자, 감염 패턴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서울 노원구에서는요, 가족 그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아 그 자택에서 입원 대기하다가 이상화 기자, 가족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자가 격리 사례가 늘다 보니 자가 격리 중에 다른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번 경우에서도 이제 서울 노원구에서 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대구를 방문하거나 뭐 다른 신천지 신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가 격리 중에 가족 간에 감염이 된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포항의료원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3살 남자 아이와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을 했는데요. 둘이 다른 뭐 감염원이 없었습니다. 네. 열흘간 그 둘이 있었는데도 감염이 된 사례인 겁니다. 예.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염이 된 이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전국 곳곳에서 이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병상 부족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반 병실을 개조해서 확진자를 돌보기 시작한 병원도 있었다죠, 이상화 기자? 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그런 경우인데요. 네. 지금 이제 대구 동산병원이나 대구 의료원 같은 데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모든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이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만 받는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요. 네. 그 대구 이외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이런 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렇게 일반 병실을 개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뭐 일반 병실을 돌보느라 이렇게 뭐 북적였을 곳들을 다 비우고요. 일반 병동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30m 남짓한 복도에 3개의 자동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염 지역, 그다음에 준오염 지역, 청결 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 확실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예, 이런 거 하면은 오늘부터는요, 그 마스크 관련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도 이 공적인 공급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내용도 좀 새로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마스크 공급 대책을 써면서 하루 생산량의 50%는 공적 물량으로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공적 물량으로 푸는 것은 대구와 뭐 병원 이런 곳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공적인 판매처는 우체국과 농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편의점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이제는 이제 편의점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 접근성이 네. 가장 큰 곳이지 않습니까? 네. 편의점에 대해서도 공적 판매처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각급 학교들에 대한 개학 문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일각에서는 또 좀 더 연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여론이 있는데 아직 정부 입장 밝혀진 건 아니죠? 네,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경북 같은 곳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 연기됐는데 경북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더 연기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걸로 봐서 네.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그 100명당 그 환자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충남 이상화 기자 조금 전에 네네. 말했을 때 지적했듯이 충남 지역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많았던 이유가 충남보건당국에서 천안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맞습니다. 그 강사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분이 이제 확진자인 상태에서 확진한 상태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줌바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네. 이후에 이분이 이제 확진이 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강의를 했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해서 10만 명당 지역별 발생수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가 이제 예. 10만 명당 126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네. 높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북이 23명입니다. 그다음으로 높은 곳이 부산이고요. 부산이 2.6명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1.7명, 그다음에 경남이 1.9명, 그다음에 강원도가 1.2명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일단 방대본의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버들 기자, 이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선 거로 최종 발표가 됐죠? 집계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오전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4,212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비해서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조금 전 확진자들의 지역이나 성별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영향으로 대구의 누적 확진자가 3,081명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중 여성이 62%, 20, 30대가 41%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신천지 교인 중 20, 30대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치명률이 전체적으로는 0.5% 정도인데 80세 이상에서는 3.7%까지 높아집니다. 역시 고령, 기저질환자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진 뒤에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오늘 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시작됐는데 이 오전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입소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예, 고령 등 이제 더 위험한 사람한테 필요한 자원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센터에 있다가 이제 혹시라도 상태가 갑자기 위험해지면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중증도 검사를 거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센터 입소가 결정되고요. 이 경증이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송은 한 명 한 명 구급차로 하고 센터 안에서는 1인 1실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 센터 자체는 지역사회와 이제 완벽하게 격리가 되지만 센터 안에서는 층이나 방별로 격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한 교민 거주시설과는 다른 점인데요. 이미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다인실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오늘 초중고교가 개학을 했을 텐데 이미 9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이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이 개학을 좀 더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미 대구는 계약을 2주 더 연기했습니다. 3월 23일에 계약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른 지역들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교육감들이 계약을 추가로 미뤄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육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와의 화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조만간 논의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강원도의 가톨릭 관동대에서 얼마 전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나온 게 있습니까? 유학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아침에 중대보훈 브리핑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학생들을 진단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유사 증상이 없는 한 검체 채취해서 진단하는 대신 발열 체크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든지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JTBC 강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이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신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분. 예, 먼저 신아람 기자, 당초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은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3시에 가평에 있는 평화연수원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건물 안에서의 기자회견을 경기도 측에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뒤에 현장 취재 기자에 의하면 잠시 뒤에 한 몇 분 뒤에 신천지 측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네, 정기석 교수님, 그동안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신천지 측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어떤 발언, 입장이 뭐가 나오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감염 경로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데 좀 도움이 될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의학 방역적으로 본다면은요? 예, 글쎄요. 교주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네. 어떤 우리가 역학적으로 어떤 증거,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 흐름을 보면서 그래도 교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의 단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대구는요, 이 병상이 모자라서 확진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구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사망하는 상황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광주시가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병상 연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밝혔죠. 네. 그래서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병원이 있습니다. 네. 빛골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2병원이 있는데 이곳에 수용을 해서 함께 연대를 하겠다. 그리고 광주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미 입장이 나왔는데요. 80년 5월 광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고립돼 있었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이 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제는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환영 입장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병상 수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울 수 있는 작은 손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장 현장 화면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 관련해서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도권, 대구경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도 신천지 관련된 교인들의 상황도 좀 대단히 주목되고 있잖아요, 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감염 우려로 시설 내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겠다. 대문 앞과 같은 시설 밖에서는 상관이 없다. 대신에 실내 기자회견 장소가 필요하면 경기도청 브리핑룸을 언제든지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서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공식 직함이 네. 이만희 총회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신천지 측에서 밝혔는데 이재명 지사의 말은 이게 사적으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이 됐다고 하지만 네. 이분이 고위험군으로 검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결정했으니까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그 검사 부분은요. 그럼 장소 부분이 병원이었는지 어디 공식적인 진료소였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검체를 보건소에 가져가서 판정받은 것으로 신천지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은요. 그 신천지에 관련된 시설의 그 바깥 부분인데요. 가평연수원이라는 곳인데 아무래도 실내 하게 되면 취재진들이 그 정 교수님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감염 우려 때문에 문 밖에서 하게 조치했다. 전 뭐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 환경은 아주 잘 조성된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방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겨받을 감염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그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뭐 가평은 이제 그 김영우 의원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의정 활동하면서도 좀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초선 재선은 포천 연천이었고 네. 3선 때 이제 가평인데 저 건물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의견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죠. 아마 정상적이라면은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조사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네. 또 신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맞는 것이고요. 다만 네. 지금 국회에서는 그 대정부 질의를 굉장히 그 의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예, 질의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의원님 현장 그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려주세요. 예수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우려를 안긴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갈지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바쁜 가운데 업무를 하고 저희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죄송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보건당국의 모든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먼저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총회장 입장문을 발표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총회장이 끝나시면은 총회 내무부장과 총회 행정서무, 총회 회성교부장이 지금 현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의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님이십니다. 이러면 되나? 네, 됐어요. 네, 언론 보도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사죄의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죄의 말씀 드리고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맞아 다 맞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 편비치 못한 사람 기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 바쁜 시기에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축구까지 힘껏 우리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반면에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정부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 그러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 입장문을 2번 발표했기에 다 듣고 아신 줄 압니다. 또 성명서 교회장님 특별 편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이미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 회장님 특별 편지 신천지에서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특히 대구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번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신천지에서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 조사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2월 25일 신천지 예수교 초회장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 교회라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병이 와서 돌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고치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어찌 기백힌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왕거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자기의 군대까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자기와 적으로 싸웠던 그 나라랑 그 병이 다 고쳐서 그래 했기에 이 왕거이가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이기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복하면 정부도 이 일에 쉬지 않고 와서 열심히 이거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의 뜻일 줄 압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랬으니 하나도 돌봐줄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보아서 안 그랬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이것을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군데 앉을 자리조차 없이 지금 모임을 다 피하고 있고 다 중지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할 사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 자리라도 모여서 대화라도 해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렵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손발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한 주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라도 손발이 없어 이걸 협조로 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이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발버둥 치더라도 이러다 코로나 확산 이것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건대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해 말입니다. 예? 예. 우리는 사실상 알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오해를 서로가 없고 이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 방지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서로가 협조가 될 수 있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한 번 한 번 말해 주시면 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저 평화역 왔어. 내 옆에 이 사람은 여기 와 부르는 것은 귀가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기서 대체 나한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 자, 질문하실 기자님 손. 네, 또 다른 기자입니다. 여기 맞잖아요. 국민일보 주종 임덕기자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일보 주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회장님께서 정말 말세의 징조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그게 뭔 드리겠습니다. 소린데?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식구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졸교적인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예. MBC 이재욱 기자입니다. 그 총회장님께서 방금 그 기자회견 중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옆에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언론에서 그 총회장님이 일찍이 얼른 나서셔서 그런 신도들에게 정부에 협조할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뒤늦게 지금 이제서야 기자회견을 열시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 점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이거 맞는 데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도 하나 다 문 닫아놨고 하나에 오고 가고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막아놨고 있는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데 이 확산 금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와서 일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조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 했지만은 그 반면에 우리가 약까지 말씀드리고 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내보내면서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서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CBS의 김태형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마귀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그 감염 사태 이후에 총 회장님이 자가격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진단 검사를 하셨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디에서 진단 검사를 하셨고 그 결과는 언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마귀가 한 짓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총 회장님은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 자가격리 했는지, 또 하나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아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것은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여 받는다 나는 이런 거 모르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가여 받아야죠. 받았는데 나도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라고 답을 해주라 하면은요, 음성인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작년 10월 달에 그거를 작년 아니라 매년 10월 달 되면은 제가 독감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독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들을 만나 접촉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도 이거를 여러 기다려서 이거를 빨리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음성인지 나는 잘 몰라요. 음성인이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총회장님 받으신 건 이겁니다. 이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이건 위로 올리세요. 노래에 있었어요. HJ의 글로리아 국제병원. 며칠 날 받으신 거? 3월 2일 날 결과가 나왔고요. 3월 29일 날 2월 29일 날 2월 29일 날 받으셨습니다. 대답 안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총회장님은 마치시고요. 실무진들은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 NGN 뉴스의 정현수 기자입니다. 건강하시다니까 다행이시고요. 우리 중 회장님께서는 네, 그러고 계세요. 우리 평화의 입만 가리세요. 입만. 며칠 날 오셨고 며칠 날 이곳에 오셨는지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해서 계셨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야 되나요? 여기 계셨는지 답변해야 되나요? 네?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직접 하셔야 되나요? 언제 이곳에 오셨고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언제 이곳에 오셨고 그동안 계속 계셨는지요?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 물어봐요. 여기에 며칠 날 왔는지. 여기에? 예. 2월 17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학문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학문제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자가 못 돼요. 그런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인가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아니,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7일 날 오셔가지고 17일 날 와서 여기에 계속 있었는지 물어봐요. 네,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이것으로 총회장님 내부으로 나오셔서 질문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의심되는 거 저번에 뭐 잘못했다는 거 그러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왜 여기서 자료라 또 사람의 수라 이것을 정부에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줬느냐 그런 그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질문 받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제보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 사람 하면 돼. 여기 앉아서 듣고 답변을. 네, 좋습니다. 하세요. 저희는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답변 받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아람 기자, 간략하게 그 이만희 총회장의 그 처음 이제 회견장 등장부터 지금 마지막 나가는 과정까지 간단하게 좀 우선 정리해 보고요. 우리 패널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자체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말한 시간은 15분 정도로 꽤 긴 편이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일단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절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 신도들의 모든 활동을 막기에는 손발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네. 호소를 했고 또 특별 편지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취지의 대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죄송하다, 뭐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부모고 성도들은 자식들인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현장에 정혜성 기자가 전해온 바로는 네. 그 뒤에서 외치는 분들은 그 신천지 피해자 연대 분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외치기도 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 정 교수님, 그동안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책임 있게 그동안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어떤 그 뭔가 감염 경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내용을 밝힐 수 있을까, 밝힐지에 대해 주목을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뭔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있었습니까? 예,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의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을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손발이 다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다 하는 데서는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 조력을 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네. 역시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추측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손발이 많이 묶였기 때문에 모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밀접 접촉자, 밀접하게 그 보좌해주는 사람들, 신도들이 있었다는 걸 추론해 본다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김종배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앞에서 절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 사죄라고는 표현을 네. 썼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요. 근데 그 본론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을 향한 지금 고소 고발이 여러 건이 지금 검찰에 접수가 됐죠. 네. 이거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부족해서 협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 해석의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우리 신천지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메시지로도 신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앞부분의 말과 이 뒷부분의 말은 충돌을 빚게 되고 어떤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과연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것인가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사실은 아직도 이제 검사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건가 신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건데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총회장이 앞에 나와서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 그다음에 어떤 그 정부나 지자체의 그러니까 요구에 순순하게 응하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를 바랐던 건데 이런 점에서 되게 애매모호한 합법을 일관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저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국민에게 사죄하고 또 정부에게 사죄하고 큰 절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네. 그런데 본심은 뭔가 좀 하소연을 하러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조사다 뭐다 해서 이제 신천지를 압박하다 보니까 손발이 없어서 지금 신천지가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를 강하게 지금 울분에 차가지고 하소연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그 장외죠. 장외 그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떠들지 말아달라, 조용해라. 우리는 네. 성인 아니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당히 좀 설교를 하고 오히려 좀 위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거 봐서 진짜 이 사태가 심각하고 이것을 진정 국민에게 사죄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있는 것인지 네.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잠시 저희가 예. 신천지 기자회견을 한번 현장 기자, 그 보도국 기자 연결해서 정리한 이후에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도국에 그 최윤경 기자 연결돼 있죠? 네. 네, 이만희 총회장이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유감이라고도 표현했죠? 네, 3시간 조금 넘어 평화의 궁전 밖으로 나온 이만희 총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면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면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바쁜 시기에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면서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은 또 이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소 억울한 듯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네. 신천지가 예배나 어떤 모임도 다 막고 있고 다 폐쇄했다라면서 그러다 보니 손발이 부족해서 협조하기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만큼은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이 잘 안 들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장면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귀가 어두워서 대신 얘기해 줄 것이라면서 신천지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이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이만희 회장의 귀에 가까이 대고 다시 얘기를 해줬고 또 이 회장이 이를 듣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다 주변에서 고성이 오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하려고 하자 우리는 모두 성인이라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질서를 지켜달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당초 예고됐던 가평연수원 이 평화의 궁전 내부가 아닌 이 밖에서 열렸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천지는 네. 당초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지하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경기도청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은 시설 바뀐 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 경찰, 신천지, 피해자들과 유튜버 등이 모여서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정 교수님 여기서 보면은요 이만희 총회장은요 우리 힘으로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본인들은 결국은 이 확산 초기에 자구적인 노력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도 명단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계속 늦어서 초기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실기했다는 기회를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은 우리 힘이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뜻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신천지 교회 내부의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던 시점부터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절대 안 하고 하는 그런 다짐을 그때부터 했었더라면 그것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효과적인 일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요. 기자 일반 모두 발언이 있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이전에 결국 특별 편지라는 걸 읽었는데 그게 결국은 2월 25일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했던 발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2월 17일에 여기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발언을 해요. 나중에 조력자가 이제 다시 잡지만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자가격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활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거 검증이 필요한 뭔가 대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검사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서 그 검체 채취해서 했다라는 것이 2월 29일이에요. 근데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게 그럼 도대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디서 연락이 와서 언제 연락이 왔는가도 지금 전혀 안 밝히고 있어요. 이 전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 와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29일 언저리 연락이 왔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훨씬 전에 연락이 왔는데 계속 뭉개다가 29일에 그러니까 그 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사실은 국민이 궁금하고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또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서요. 그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그랬으나 이 신천지 쪽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먼저 안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9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짧은 그 기자회견 장면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만희 총회장이 상당히 울분에 차 있었고 본인의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자 차원에서는 이 기자회견은 빨리 끝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그 파장을 막는 길이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실무자들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크게 얻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정부의 조사, 수사 이런 거에 철저히 이제 응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뭐 좀 전에 이제 김종배 평론가 이야기했지만은요, 17일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관련돼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들어갔었고요. 근데 거기에 그 총회장이라는 인물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정도라면은요, 본인 자체는 그 어떤 방역상에 있어서는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저는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음성이 뭔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만일 진실이라면 이분은 어떤 방역의 개념, 감염의 개념 이런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냥 돌아다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그분은 그렇게 딱하다 손 치더라도 저는 다른 교인들이 정말 딱 그 첫 환자가 나왔을 때 그다음부터 정말 자제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해서 요새 이제 다 얘기하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정말 철저히 지켰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천에 본사가 있고 또 여기저기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제2차 감염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큰 관건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이런 기자회견 이후에 또 신천지 측에서 또 다른 입장을 낼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지금까지 신아람 기자, 그 기자회견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그 있었던 과정에서 들어온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홈페이지에 한 10건 정도 입장문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사태 이후.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에 별도의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9일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기자가 질문한 게 도대체 어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느냐고 했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는데 기자회견 사회를 받던 사람이 그 말미에 무슨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현장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시끄러웠기 때문에 무슨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전달은 안 됐는데 정말로 병원 실명을 거론을 한 건지, 그다음에 그 병원이 이만희 총회장에 가서 검사 받았던 그 병원을 뜻하는 건지 이건 좀 추가 확인 좀 필요하거든요. 정 교수님,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우리나라 방역의 어떤 체제 속에서는요,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다면 정부의 관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시스템에서는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본인 말에 의하면은 연락이 와서 받으러 갔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선별 진료소로 갔을 겁니다. 병원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검사를 거기서 충분히 이제 방어를 하고 채취를 한 다음에 결과를 내고 또 이제 통보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요. 그 이어지는 특보 2부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